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오션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현재 시간이 오후 7시 33분 월요일날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넥스트레이드 시간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3.92%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이렇게 지금 하나오션이 떨어졌던 요 이유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좀 주가가 과열 구간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투자 주의 딱지를 붙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금요일장에 굉장히 많이 밀렸었던 코스피인데 오늘 좀 반등을 해주면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이 낙폭이 좀 과대됐던 종목들로 수급이 쏠렸던 현상을 살펴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조금 해줬는데, 자, 하나오션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구간인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모두 다 여러분들 신고가 다시 한번 가보자, 다시 한번 시원하게 신고가 가보면서 역사적 신고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하나오션이다 보니까 이번 조선업 슈퍼사이클 심상치 않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좀 떨어졌다라고 해서 매도하고 챙겨가시면은 어떻게 되겠다? 축제가 막 이제 시작이 됐는데, 축제가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이렇게 박스로 있던 구간을 돌파하면서 시원하게 가고, 박스로 있던 구간을 돌파하면서 가고 있는 건데, 축제가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시세 초입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익절하시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댓글에 모두 다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 신고가라고 달아주시면 유튜브 측에서 이 영상은 왜 이렇게 영상에 댓글이 많지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개인분들한테 이 영상을 추천을 해봐드린다는 소리고, 개인분들의 매수세가 엄청나게 유입이 될 수 있다 보니까 댓글에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을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을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하나오션 기술적 분석 상으로도 사실상 우리가 굉장히 많은 구간이 열려있다, 상방으로 굉장히 많은 구간이 열려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다음번 저항 구간으로 보고 있는 지점은 어디냐면요, 이렇게 앞전에 있었던 고점을 형성했던 부근, 반복적으로 고점을 형성했던 부근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디까지 16만원에서 17만원까지도 열려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가끔씩 이렇게 예전에 있었던 차트를 보면서 여기에 저항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2013년도 14년도인데 어떻게 여기에 저항이 있다라는 겁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 이 실질적으로 내가 여기서 물려서 내 본전이 왔으니까 팝니다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하죠? 실질적 저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올드보이처럼 거의 10년 넘게 종목을 한 종목을 들고 있으면서 물타기도 단 한 주도 안 해서 내가 본전이 여기 있어서 본전이 왔으니까 팔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실질적 저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심리적 저항을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이 심리적 저항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차트를 길게 놓고 봤더니만 여기에 뭔가 저항이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면서 발동되는 저항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16만원 구간에 있다. 그 전까지는 딱히 그렇게까지 저항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상방으로 추세를 틀었고, 우리가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이 마스카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이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마스카 프로젝트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냐면, TP,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가지고 1,500억 달러의 펀드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종목이 더 갈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테마의 지속성, 이슈의 지속성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아직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하지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초중순에, 이번 달 초중순에 산업 전반의 하계 휴가 시즌이 있다 보니까요, 이 하계 휴가 시즌 끝나는 과정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오늘 주가는 잘 버텨준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오른 거에 비해서 잘 버텨주면서 어떤 위에서? 5일선 위에서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거다라는 말씀이고, 본격적으로 5일선 타면서 상승 흐름 나올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시세 초입에서 털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길게 끌고 가는 게 사실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주식은 떨어졌을 때 내가 견디는 것보다 올라갈 때 견디는 게 훨씬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수익이 도망갈까봐, 달아날까봐, 내가 이거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이 기분이 도망갈까봐, 없어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사실상 길게 끌고 가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적으로 제가 영상 찍어 드리면서 우리가 목표가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찍어 드릴 거다 보니까요.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오션 실상 걱정이 됐던 부분, 하나오션 주주님들은 별로 걱정을 안 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 코스피 종목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을 법한 내용은 뭐냐면요. 바로 요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부분이 논쟁이 많이 되고 있었다라는 소리인데요. 보시면 대주주 기준 10억 원 반대 청원에다가 12만 명이 서명을 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만큼 과거에 금투세 실행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금투세를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유예가 됐었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반대가 심한 상황에서 과연 이 세제 개편안을 강행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솔직히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만 만약에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수급 전쟁을 굳이 할 필요도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하나오션이 빠지면서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코스피가 더 올라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시장이 굉장히 버블로 치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과거에 이렇게 코로나 특수장 때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뭘 했습니까? 재난지원금을 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만 푼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풀어버렸던 상황에서 금리까지도 굉장히 낮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풍부해진 유동성을 바탕으로 시원한 상승 흐름이 나왔던 게 과거의 시장이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고 있냐면은 일단 우리가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온 자리인데, 이 상법 개정이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재료가 소멸되는 건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여전히 시장에 돈을 풀고 있는 부분, 여러분들 민생지원금이라고 받아보셨을 겁니다.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금리까지도 낮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바로 뭐 때문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를 압박하고 있어요? 파월 의장을 계속적으로 해고하겠다라는 말을 한 3,000번 정도 한 것 같은데, 파월 의장이 만약에 진짜 날아가 버리게 된다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버블의 시장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이런 부분에서, 세 번째로는 뭐까지 있냐면은 바로 이런 남북 경협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작용해서 시장이 올라간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남북 경협이랑 증시가 올라가는 거랑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면은 코리아 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을 했던 건데, 남북이 만약에 화합 모드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펼쳐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뉴스가 좀 나왔었죠. 대북 방송을 철수한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맞닥뜨려져서 이번 시장 정말 무섭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어디를 돌파하는 순간 바로 요 3,316포인트를 돌파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는 신규 개미 분들이 쏟아져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이렇게 코로나 특수장 때는 거래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었는데 최근에 증가를 한 적이 없다라는 말은 아직 신규 개미들은 출현하지도 않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은 갑자기 왜 3,316포인트를 넘어가면서부터 들어올 수밖에 없냐면은 여길 넘어가는 순간부터 계속적으로 뉴스엔 뭐가 도배될 수밖에 없습니까? 코스피 시장 미쳤다, 3,400포인트 돌파, 3,500포인트 돌파, 600포인트 돌파, 계속 연일 방송에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정신 차리고 보니까 많이 오른 자리에서 내가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하고 팔짱 끼고 구경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넘어가면서부터 3,316포인트를 넘어가면서부터 쏟아져 들어올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내가 혼자서 못 사는 거는 그렇게까지 신경이 안 쓰이는데, 나는 못 살고 있는데 나랑 비슷한 누군가가 갑자기 월급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뭔가 주식에서 돈을 벌고 있다라는 얘기가 딱 들리는 순간부터는 이걸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개미분들이 여길 돌파하는 순간부터 만약에 쏟아져 들어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수급 전쟁이라고 하는 지금 이런 상황으로 치달을 필요도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르면서 하나오션이 빠지고 삼성전자가 오르고 이런 어떤 상황으로 치달을 필요도 없이 모든 게 다 올라가는, 그러니까 조선방산 원전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도 올라가고 바이오도 올라가고 2차 전지까지도 계속적으로 다 올라가는 이런 버블의 시장으로 치달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구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버블의 끝에서는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산이 높은 만큼 골이 깊다시피 갑작스러운 급락이 연출될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매도 타점을 철저하게 잘 잡아야
나가야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지금 세제 개편안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만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코스피 시장 무섭게 올라가면서 4,000포인트, 5,000포인트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에서 영상을 계속 찍어드릴 때 신고가라고 댓글 달아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안 믿고 욕 달고 계속 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상승이 나와주면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시세 초입이다 보니까 아직 매도하실 만한 구간이 아닌데, 누가 특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바로 이 프로그램이 개입해서 미친 듯이 컨트롤을 하고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앞전에도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었습니까? 바로 한국과의 조선업을 얘기하면서 부임하자마자부터 어필을 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이때 K조선에 대한 러브콜을 바로 보내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밝혀졌을 때는 뭐였습니까? 바로 군함을 원하는 거라는 게 다 밝혀졌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부임하자마자부터 군함 원한다라고 해버리면은 미국이 전쟁 준비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 세계 증시가 요동을 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한 겁니까? 배려를 해서 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 다시 한번 돌파 타점이 나올 때 누가 특징적으로 개입을 했다? 바로 요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개입을 하면서 매수를 들어와 줬다. 하루에도 얼마를 때려박았어요? 1,100억 가까이를 매수를 진행을 해버리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돌파하는 타점에서 타점 안내가 한번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에는 최근에 이런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해주는 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 타점 안내가 나가면서 지금까지도 유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외국인 자본 세력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뭐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전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처음으로 돌파 타점이 나왔던 바로 이날이 1월 7일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1월 7일날 뭐라고 보내드렸었냐면, 하나오션을 1월 7일날 어떻게 한번 가져가 보시자, 41,900원 이하로 가져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텔레그램방 링크까지 이렇게 보내드렸었고, 최근에 텔레그램방 7월 28일날 뭐라고 보내드렸어요? 하나오션을 보유하지 않고 계신 분들은 돌파 매매 타점으로 현 구간 진입 시드의 절반을 들어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날짜가 언제라고요? 7월 28일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요. 바로 이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날이 바로 7월 28일이다라는 말씀인데, 이날 돌파 매매 타점으로 안내가 나가면서 지금까지도 수익권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오션 실시간 매매 타점과 그리고 실시간 대응 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엔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번으로 한화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렇게 실시간 매매 타점을 보내드리고 실시간 대응방으로 입장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구독자님들 대상으로만 100% 무료로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이렇게 100% 무료로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국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많은 참여해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수익 많이 보시면요, 여기 영상 하단에 공유하기라고 보이실 겁니다. 공유하기 토대로 많은 분들한테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봤다라고 공유도 해주시고 입소문도 내주시면은 기존의 구독자님 플러스 새롭게 유입되는 구독자님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국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하나오션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오션이 재탕기사가 좀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지 간에 핵심이 되는 이유는 이제 오스탈 지분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먼저 살펴보자면은, 오스탈 지분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는데, 호주에 있는 오스탈이라는 회사 인수할 수 있도록 미국 측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인수 문제 없다라고 이미 못을 박아버렸다라는 소리고, 안보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셨었는데, 사실상 미국 투자심의위원회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인수에 문제가 없다라고 못을 박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스탈이 만약에 인수된다라는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요, 다시 한번 추가적인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필리조선소 같은 경우엔 사실상 MRO를 하기 위해서 인수한 거는 맞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부각이 됐던 거는 뭡니까? 고부가 가치 선박인 LNG 운반선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많이 됐었는데요. 보시면 앞전에도 이 LNG 운반선이 핵심이 됐던 내용은 뭐냐면은, 이 독일의 하팡로이드라는 회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원래 중국에다가 발주를 맡기려고 했던 거를 한국 측으로 갑자기 꺾었다가 다시 한번 중국 측으로 고민하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정신을 못 차렸던 이런 배경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중국 견제가 심화되면서 한국 업체들의 대신 발주하는 안을 추진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은, 중국이 미국으로 보내는 컨테이너 선에다가 많은 입항 수수료를 계속 부과하는 게 아니라
중국 측에서 만든 배를 다른 나라가 써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입항 수수료 때리겠다라고까지 해버리니까 야 그럼 우리 어디로 가야 되냐 하고 이제 살펴보니까 어디밖에 없다 옵션이 한국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모든 게 해양 패권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해양 패권 그리고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해양 패권을 모두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한화 오션이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리스트에서 일단 오스탈 지분에 대한 부분 얘기를 말씀을 먼저 드렸고 자 그리고 우리가 쇠빙선에 또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북극 항로와 알래스카 LNG 모두 다 관통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북극 항로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알래스카 LNG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참여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사실상 이번 협상에서 일본은 참여하기로 했고 한국은 LNG를 구매하기로 했다 보니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지는 않겠지만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쇠빙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한번 위해서 설명을 드려보면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천연가스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러시아가 과거에 우크라이나를 딱 침공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었냐면요. 유럽 측에서 엄청나게 앞으로는 규탄하고 있는 척 하면서 뒤로는 뭐라고 있었다? 천연가스를 몰래 사들이고 있었다. 라는 측면을 딱 살펴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냐면은 나도 지금 뭐가 많은데 천연가스가 많은데 이 천연가스를 긁어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돌아서 가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긴 송유관을 만들어서 여기서 아시아 그리고 여기서 본토로 이렇게 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딱 봐도 여러분들 알래스카라는 지명에 빙하가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빙하를 뚫고 갈 수 있는 LNG 운반선 뭐가 필요하다? 바로 쇠빙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 이 쇠빙선 같은 경우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한국조선소는 2014년, 2017년 러시아로부터 쇠빙선을 대규모 수주할 건조 경험을 갖고 있는데 당시 대우조선해양, 하나오션이 2014년 러시아 야말 프로젝트에서 쇠빙 LNG 운반선을 15척 수주한 것이 대표적이고 이게 중요한 핵심 내용은 뭐냐면요. 쇠빙 LNG 운반선의 가격은 일반 LNG 운반선 대비도 1.5배의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꼽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오션이 이렇게 목표가가 계속적으로 상향되면서 상승 추세를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저선가 물량을 지향하고 중선가 물량마저도 안 받아버리면서 고선가 물량을 목표로 해서 계속적으로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DS투자증권에서 과거에 목표가를 상향했던 이유가 공사는 중선가 선박 수주를 전략적으로 지향해서 고선가 선박이 두드러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고선가 선박 LNG 선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LNG 선보다도 얼마 1.5배가 더 비싼 게 바로 뭐다? 쇠빙선이다 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쇠빙선이 바로 북극 항로와 알래스카에서 널리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오션이 이전에 러시아 측에서 계약했던 거를 취소를 해버리면서 세 척이 그냥 창고에 처박혀 있었던 상황으로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쇠빙 LNG 선 세 척의 계약이 취소되면서 사내 재고 자산이 급증한 것으로 이 사내 재고 자산은 뭐겠습니까? 바로 창고에다가 처박아 놨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게 세대가 1조 700억짜리인데 이거를 지금 갖다 팔 수 있는 데가 어디겠다? 바로 미국에다 갖다 팔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겠고요. 또 뭐가 있냐면은 하나오션과 해수부, 해양수산부가 같이 차세대 쇠빙연구선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시피 이 부분도 충분히 모멘텀으로 작용해서 상승을 견인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어쨌든지 간에 큰 판에서는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냐면요. 궁극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중국 입장에서는 원대한 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뭐가 있냐면 중국을 전 세계로, 중화를 전 세계로 다 뻗어나가는 이런 어떤 중국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100년짜리 대계획인데 이런 100년 계획이 가능한 이유는요. 공산당이 계속 집권해서 가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내륙으로도 뻗어나가려고 하고 해양으로도 뻗어나가려고 하는데 이거를 1대1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아래쪽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동남아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위쪽에서 한국이랑 이렇게 북한이 있는 상황이고 여기 러시아가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이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이 땅이 과거에는 중국 땅이었는데 러시아가 점령한 이후로 안 돌려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의 항구를 써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해양으로
이 북한이랑 중국의 관계가 굉장히 미묘하다 보니까 북한이 언제든지 이걸 끊어버릴 수 있다고 중국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로 나가는 게 가장 좋은데 여기에 뭐가 떡하니 맞고 있죠? 바로 대만이 맡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은 대만 침공의 야욕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에는 또 뭐까지 있습니까? TSMC까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선 이걸 무조건적으로 저지하려 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미국 입장에선 지금 해군이 아직 여전히 중국보다 셉니다. 중국보다 여전히 세면서 항공모함의 숫자도 앞서고 있는데, 중요한 건 항공모함을 옆에서 호위하고 있는 함정의 숫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이 중국한테 따라잡혀서 추월당한 지가 오래됐다라는 말씀이고, 어쨌든 간에 무조건 미국이 이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미 해군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버렸다는 상황에서 어떤 측면에서 이걸 바라봐 주셔야 되냐면요, 억제력 측면에서 바라봐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핵을 자꾸 보유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런 억제력 때문이죠. 해군이 압도적으로 무력이 상승해 있어야지만이, 압도적으로 격차가 벌어져야지만이 중국이 꿈도 못 꾸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미국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미 해군이 어느 정도 따라잡혔던, 함정의 숫자가 따라잡혔던, 그리고 추월당했던 상황에서 당연하게도 미국은 조선업에 대한 근육이 다 빠져있는 상황에서 누구한테 러브콜을 외치고 있었다? 바로 한국한테 외치고 있었다라는 소리고, 이런 배경으로 인해서 하나오션이 수혜를 받고 있는 건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중국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인데요. 이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경제 성장률이 완전 곤두박질을 쳤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수가 완전히 침체가 된 상황에서, 세 번째로는 실업률이 완전 폭증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 것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령화가 문제라는 소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PF 대출이라고 해서 부동산을 막 무리해서 끌어올렸는데, 이 줄도산을 해버리면서 미분양된, 건물이 올라가다가 말고 미분양된 이런 아파트가 몇 채가 있다고요? 9천만 채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아파트가 1,300만 채인데 9천만 채가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 버리면서 이 모든 걸 인민들한테 갚으라고 하고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내부의 불만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외부에 있는 적으로 돌려야겠다라는 말씀이고, 이 외부에 있는 적이 바로 대만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뻔한 전략이 지금 2025년에 먹힐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면은, 얼마 전에도 먹혔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 러시아가 원래는 지지율이 굉장히 푸틴이 낮았었거든요. 장기 집권과 경기 침체로 인해서 굉장히 지지율이 낮았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크림반도를 딱 가져오면서 지지율이 89%까지 완전히 떡상을 해버립니다. 이 중국 입장에서는 바로 이 크림반도가 대만이다라는 소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만 침공의 야욕을 자꾸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패권을, 경제적인 영역에서의 해양 패권을, 그리고 군사적인 영역에서의 해양 패권을 모두 다 가져오기 위해서는 뭐다? 배가 폭발적으로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하나오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던 겁니다. 국제정세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투자주의에 지금 직면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줘서 만약에 눌러주는 구간이 만약에라도 나온다라고 하면, 투자주의를 핑계로 만약에라도 나온다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기회 구간으로 모아갈 수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한방으로는 어디까지 열려있냐면 이 16만원, 17만원 구간까지 딱 열려있는 상황에서 여기를 찍고 끝난다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일봉상으로라도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길게 봤을 때는 당연하게도 역사적 신고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번 시즌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전에 상승을 할 때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몇 년 동안 2001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 동안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었으니까 거의 7년 가까이를 내가 이걸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유동성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상승 각도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날카롭게 올라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 한번 상승하기 시작할 때 정말로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전에 7년 걸렸던 그 시장보다 훨씬 유동성이 풍부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광기의 버블의 끝에서 매도 타점을 잘 잡아가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서 대응하기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한화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하나오션이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인가요, 여러분들? 34조 정도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하나오션보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하나 가져왔는데, 하나오션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렇게 주요 매출 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SK 오션플랜트, 현대로템, 하나오션, LIG 넥스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다 알 수 있을 법한 회사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화 측에서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찌라시가 돌면서 한번 매집봉을 띄워줬던 종목을 이번에 매집주로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1조가 조금 안 되는 상황에서 최근에 굉장히 공격적인 매집 패턴이 진행이 되면서 하나오션이 조정을 보일 때와 마찬가지로 같이 조정을 보여줬는데, 상대적으로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하나오션보다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 종목을 가져왔고, 이렇게 앞전에 매집봉을 띄웠던 이런 날에 어떤 이슈가 불거졌었다고요? 하나 측에서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찌라시가 돌았다라는 말씀인데, 크게 봤을 때는 지금 W자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 매집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매집의 패턴에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 있던 주가를 내려놓고 옆으로 횡보시키면서 매집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원래 주가로 복귀를 시키는 이런 매집 패턴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공격적으로 위로 올려 쳐버리면서 그냥 사버리는 이런 공격적인 매집 패턴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공격적인 매집 패턴이 나오는 케이스는 목표가가 정말로 높기 때문이죠. 일단은 우리가 이 거래가 정지됐던 구간까지의 영역을 딱 매물 소화를 맞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다, 이 구간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까지 올라갔을 땐 대략적으로 190%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고 단기적으로 여기까지만 간다라고 해도 30%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번 매집주를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733의 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하나오션 타점까지 같이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한화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단타방까지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한화 비전이라는 종목을 7월 29일날 익절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한화 비전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7월 29일이 언제냐면은 바로 이렇게 양봉으로 치솟았던 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써있죠. 7월 29일날 이렇게 장대 양봉을 뽑아주면서 우리가 익절하고 나오시자라고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고, 많은 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서 따봉도 많이 눌러주셨는데, 한화비전을 도대체 언제 추천했다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까봐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면, 여기 상단에 7월 23일이 확인이 되시나요? 7월 23일날 요거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그냥 공개가 됩니다. 한화비전을 7월 23일날 55,000원 부근에서 한번 잡아가 보시자라고 안내를 드리면서, SK하이닉스 TC본더 1밴더 지위 그리고 하이브리드 TC본더 양산기대감 2분기 실적기대감으로 해서 실적 발표 전에 예상치를 토대로 이렇게 추천을 드렸다는 소리인데, 언제 추천드렸다고요? 7월 23일인 거 상단에 확인이 되시죠? 7월 23일이 언제냐면은 바로 이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날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서 시원하게 상승 흐름 나오는 거 25% 정도 익절하고 나왔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때 당시 종가가 54,700원 부근에서 이렇게 끝났었는데, 충분히 여러분들 입장에선 매수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는 말씀이고, 이 단타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단타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욕심에 못 파실 분들 같은 경우에, 손이 느려서 못 파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장하시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조금 손이 느리거나 즉각적인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냥 매집주를 가져가서 꾸준하게 모아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단타 대응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기간에도 시원하게 수익 볼 수 있는 단타방으로 입장을 해보시면 되겠고, 단타라고 적어서 010-2733-846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오션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오션 지금 이제 올라가는 추세에서 투자주의에 걸리긴 했지만 5일선도 전혀 이탈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극대화해서 수익을 극대화해서 익절하고 나올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대응방에서 말씀드리면서 영상도 찍어드릴 거다 보니까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댓글에다가는 다시 한번 시원하게 신고가 좀 가보자라는 측면에서 신고가라고 작성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